부엌 창가로 오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은 전화를 붙잡고 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동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우리 진우가 말이야, 검사랑 결혼한대. 라는 말이 거실까지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커피잔을 닦던 박선정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한마디에 공기마저 변한 듯 했어요. 정숙은 자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반응에 더욱 흥이 오른 듯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며느리가 검사라니 우리 집도 이제 체면이 서는구나.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선정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남편 윤민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지만 그 분위기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신문지는 바스락거렸고 그의 시선은 활자 대신 공중을 맴돌았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저녁, 정숙은 또 한 번 말을 꺼냈습니다. 역시 집안에 검사 하나 있어야 든든하지 않니? 그 말 속에는 미묘한 비교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어머니. 든든하시겠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밥그릇 위에서 머물다 멈췄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숙은 새 며느리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서울대 출신, 법조가 집안, 품격이 다르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으려 했지만 아내의 어깨가 굳은 걸 느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물컵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선정은 그날 밤 부엌 불을 끄며 홀로 남았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물방울이 흩어져 있었어요. 창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얗게 얼은 창문을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 안쪽에는 굳은 얼굴의 자신이 비쳐 있었어요. 침실로 들어와 불을 끄고 누웠지만 눈은 좀처럼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시어머니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었어요. 검사 며느리라는 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다시 가라앉았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묘한 평가와 거리감이 숨어 있었죠. 어둠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손끝을 쥐었습니다. 경찰로서의 자부심보다도 가족 안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서운함이 더 깊게 남았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창가에 새벽빛이 비쳤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희미한 결심처럼 번져갔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어머니 최정숙은 분주했습니다. 부엌, 거실, 현관까지 닦으며 손이 쉴 틈이 없었어요. 다가올 인사자리가 그녀에게는 작은 결혼식만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검사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사실이 입가에 미소를 올렸습니다. 박선정은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행주를 짰습니다. 손끝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마음속의 긴장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정숙은 부엌으로 들어와 상차림을 점검했습니다. 여긴 너무 소박하잖아. 라는 말에 선정은 아무 말 없이 반찬을 다시 옮겼습니다. 음식의 위치와 색깔, 접시 모양까지 완벽해야 한다는 듯 시어머니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남편 윤민수는 옆에서 이 정도면 충분해요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이 상황을 더 어지럽힐 것을 알고 있었죠. 창문 밖으로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리고 그 속에서 선정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식탁 위 하얀 접시들이 병원 수술대처럼 차갑게 보였어요. 예비 동서를 모신다는 표현이 낯설게 마음을 스쳤습니다.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 왜 이렇게 긴장되고 불편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단정한 재킷을 걸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사회적 성공을 확인하는 사람처럼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집이 자랑스러운 날이야. 정숙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선정은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마음 한켠에 누군가의 성공이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시간이 다가오자 식탁 위에 와인잔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이 유리잔을 타고 벽에 닿았습니다. 선정은 마지막으로 수저의 방향을 고르며 숨을 고르듯 천천히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부엌의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현관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러그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형님답게 잘 대해드려야지. 선정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묘한 냉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은 예의이자 명령이었고 동시에 선을 긋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정숙은 예비 동서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선정은 마음속 불편한 예감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인연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부엌불을 끄고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에 미묘한 긴장과 결심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의 환한 미소, 그리고 그녀 자신의 담담한 얼굴이 교차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릴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부드럽게 스쳤고 문이 열리자 찬 공기와 함께 낯선 향수가 흘러들어왔어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와요라는 인사 뒤로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식탁을 정리하던 박선정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여자는 또렷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고운 머릿결,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 예의 바른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선정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무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본 건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오래전 스쳐간 얼굴 같았어요. 선정은 천천히 손을 내리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잔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여자의 눈빛 교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기분 좋은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예쁘다. 역시 검사라 그런지 딱 부러지네. 그녀의 말이 공기중을 울렸습니다. 선정의 가슴 속에서 알 수 없는 냉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오래전에 묻은 기억이 희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시야 끝에 여자의 미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하지만 잊으려 했던 그때의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집안으로 안내하며 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는 미묘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선정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잠깐 스친 눈빛 속에서 낯선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로 와인잔이 채워졌습니다. 잔 속 붉은 빛이 천천히 흔들리며 테이블 위를 물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에 취한 듯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정의 귀에는 그 웃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눈앞의 여인은 평범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 여자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선정이 보았습니다. 순간 기억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두운 골목, 깨어진 유리, 울부짖던 피해자의 얼굴, 그리고 사건 기록에 적힌 이름. 이서연. 그녀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요리를 가져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우리 모두 잘 지내야지.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선정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억눌린 긴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연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요. 초인종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바닥에 부드럽게 스쳤고 문이 열리자 찬 공기와 함께 낯선 향수가 흘러들어왔어요. 정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서 와요라는 인사 뒤로 고급스러운 코트 자락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식탁을 정리하던 박선정의 몸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선 여자는 또렷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고운 머릿결,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그녀의 입가에 예의 바른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가 이상하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선정의 시선이 조용히 그녀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찰나의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무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익숙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본 건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오래전 스쳐간 얼굴 같았어요. 선정은 천천히 손을 내리며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잠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두 여자의 눈빛 교환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기분 좋은 웃음을 이어갔습니다. 정말 예쁘다. 역시 검사라 그런지 딱 부러지네. 그녀의 말이 공기중을 울렸습니다. 선정의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냉기가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사람의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오래전에 묻은 기억이 희미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돌렸지만 시야 끝에 여자의 미소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어딘가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하지만 잊으려 했던 그때의 미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집안으로 안내하며 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움직임 속에는 미묘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선정은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잠깐 스친 눈빛 속에서 낯선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로 와인잔이 채워졌습니다. 잔 속 붉은 빛이 천천히 흔들리며 테이블 위를 물들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분위기에 취한 듯 연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선정의 귀에는 그 웃음이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눈앞의 여인은 평범한 예비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그 여자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을 선정이 보았습니다. 순간 기억의 한 장면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두운 골목, 깨어진 유리, 울부짖던 피해자의 얼굴, 그리고 사건 기록에 적힌 이름. 이서연. 그녀는 숨을 고르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요리를 가져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 우리 모두 잘 지내야지. 그 말이 공기 속을 가로질렀습니다. 선정의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눈앞의 여인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 억눌린 긴장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날 집안의 공기는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선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인연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가자 거실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박선정은 부엌 식탁에 앉아 남은 와인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잔 속에 남은 붉은색이 묘하게 흐릿해 보였어요. 그 색이 마치 오래된 기억의 잔상처럼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냄새와 소리,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5해 전 한 사건 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늦은 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한 골목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가방이 흩어져 있었죠. 피해자의 친구는 술에 취한 몇 명의 가해자를 지목했지만 진술은 흐릿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서연. 그녀는 당시 대학생이었고 사건 이후 곧 사라졌습니다. 선정은 담당 형사의 보조로 그 사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수사는 돌연 중단됐습니다. 상부의 지시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덮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증거 불충분이라는 문장이 남았죠. 선정은 그때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진실을 막고 있다는 것을요.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그 한 줄이 뇌리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그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같은 표정으로 같은 눈빛으로요. 손끝이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식탁의 나무결이 손끝에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선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 쪽으로 걸어가며 시어머니의 방 불빛을 확인했습니다. 그 불빛이 따뜻하게 번지고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 온기가 닿지 않았습니다. 거실 한켠에 놓인 코트 위로 시선이 멈췄습니다. 새 며느리의 코트, 그 안주머니에 꽂힌 명함 케이스가 눈에 띄었어요.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서연. 숨이 멈춘 듯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바라보며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거실의 불빛이 사라지고 창밖의 달빛이 방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알았습니다. 오늘 마주한 얼굴이 단순한 인연이 아니라 미처 끝내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였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전 묻었던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감의 형태를 하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그녀의 얼굴에 얼음 같은 빛을 비추었습니다. 선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아무도 진실을 덮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전날의 인사자리가 남긴 여운이 어딘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시어머니 최정숙은 여전히 기분이 좋은 듯 전화기 너머로 우리 새 며느리가 검사라니까 다들 부러워하네라며 웃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은 박선정은 그 웃음을 들으며 커피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금속 스푼이 잔벽을 부딪힐 때마다 묘한 울림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부엌 싱크대 위엔 전날 남은 접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물을 틀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미지근한 물이 손끝을 감싸자 잠시 현실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반복되었습니다. 단순히 동명이인일 수도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이 그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었죠. 그 눈빛엔 숨겨진 죄책감과 경계심이 공존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상냥한 얼굴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정아, 내일은 내가 서연이한테 예의상 선물 하나 전해줘. 검사라 바쁠 테니 직접 가면 좋겠어. 그녀의 말투엔 부탁보다 명령에 가까운 단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정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서늘해졌습니다. 선물을 전한다는 이유로 마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생각이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거실로 나와 시동생 진우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수님, 서연이 괜찮으셨죠? 긴장 많이 하던데요. 그 말에 선정은 짧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생각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그날의 골목, 쓰러진 피해자, 그리고 웃고 있던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피곤해 보였지만 아내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묻자 선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식탁 위에 손을 얹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아내가 침묵할 때는 무언가 결심했을 때라는 걸 알고 있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정숙은 방에서 여전히 전화통화를 이어갔고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이 집의 평온을 지탱하는 소리 같았지만 선정에게는 위선의 벽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5해 전 사건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건 번호 1472- 이서연. 손가락이 숫자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잊으려 했던 과거의 문이 완전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단순히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의 문제라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흔들리고 그 그림자가 벽을 스쳤습니다. 선정은 그 그림자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치 다가올 일들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마음속에서 어떤 불길한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강한 것은 분명한 의지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른 새벽, 박선정은 식탁 위에 펼쳐둔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청 내부망의 사건 기록창이 떠 있었어요. 그녀는 5해 전의 미제 파일을 검색했습니다. 사건 번호 1472, 폭행치상, 불기소. 오래된 기록이라 대부분의 자료가 비공개 처리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접근 권한을 이용해 일부를 열람했습니다. 문서 안에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보고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이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날짜와 담당 검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서연의 부친이 속한 로펌 출신이었습니다. 사건 관계자 진술서 중 일부가 누락되어 있었고 피해자 사진 파일 또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명백한 조작의 흔적이었습니다. 선정은 숨을 고르며 다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사건 당시 함께 근무했던 형사 동료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이 형사는 이미 퇴직했지만 기록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그 사건?
건드리지 마, 윗선이 막았던 일이야.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막았던 일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빛이 그녀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지만 마음속은 차가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의를 믿어온 자신에게 세상은 냉정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내어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건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습니다. 우리 서연이가 검사라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말에 선정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봉투에 넣어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집안이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일찍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텔레비전 앞에서 꾸벅거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선정은 혼자 부엌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건 서류가 희미한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 문서 속 글자들이 살아있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안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 손끝엔 다짐이 실려 있었어요. 이번엔 어떤 권력도 어떤 가족의 체면도 진실을 덮게 두지 않겠다고요.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멀리서 새벽빛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진실을 향한 길은 언제나 조용히 시작되는 법이었습니다. 저녁 식탁 위에는 고급 한식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정숙은 들뜬 얼굴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식사나 하자.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제와는 다른 긴장이 깔려 있었습니다. 윤민수와 시동생 진우가 자리에 앉았고 잠시 뒤 현관문이 열리며 이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박선정은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와인잔이 달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잔을 부딪히는 소리조차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어요. 정숙은 분위기를 띄우려 애쓰며 이제 곧 식구가 되니까 서로 편하게 지내야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정은 천천히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았습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진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형수를 바라봤고 시어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봉투를 보았습니다. 이게 뭐니? 라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선정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정갈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한 장의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문서의 상단에는 사건 번호 1470이라는 숫자와 함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서연. 정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와인잔을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아내와 동생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의 손이 천천히 무릎 위로 내려갔습니다. 손가락이 꼬여들며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식어가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의 과거가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정은 조용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정의감이 자리한 눈빛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감정이 무겁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서를 손끝으로 천천히 정리해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 단정한 움직임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랑하던 검사 며느리가 사실은 과거의 죄를 숨긴 채 이 집에 들어오려 했다는 사실이 충격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서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긴 정적이 흐르고 와인 한 방울이 잔 가장자리에서 흘러내렸습니다.
그 붉은 흔적이 식탁보 위에 번졌습니다. 아무도 닦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을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모두 식어 있었습니다. 따뜻했던 조명조차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결국 의자에 몸을 맡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무너지는 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이서연은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구두 굽소리가 현관까지 이어졌습니다. 문이 닫히자 정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건 조용한 공기뿐이었습니다. 선정은 식탁 위 봉투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불을 끄며 속삭이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진실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박선정은 경찰서로 향하는 출근길에 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지만 공기는 한결 맑았습니다. 새벽비가 내린 거리에는 빛이 스며 있었고 그녀의 구두 밑창이 젖은 도로를 천천히 밟았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서연 사직이라는 짧은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선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오랜 시간 눌려있던 숨결을 풀어주는 듯했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천천히 끄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람이 코트를 스쳤습니다. 눈앞의 출근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길, 같은 빌딩, 같은 경찰서였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죠. 그 무게가 사라진 자리에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소음이 반겼습니다. 무전기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그리고 커피 향. 모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새롭게 서 있었습니다. 동료 형사가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라며 웃었고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어제보다 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실에서 새로운 사건 보고가 있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이 담긴 사건이었고 팀장은 무겁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정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모두가 잠시 놀랐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와 분노가 이제는 확신과 책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밖으로 나왔을 때 그녀는 경찰서 맞은편 카페 창가에 앉은 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미소를 보는 순간 선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억울함을 막고 그들이 다시 웃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자신이 지켜야 할 진짜 자리였습니다. 저녁 무렵 퇴근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창가에 앉아 천천히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반대편 차선의 불빛이 줄지어 흐르고 있었고 그 불빛 사이로 사람들의 하루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어머니 같은 사람들, 딸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과 같은 이들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품고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그 상처를 대신 싸워야 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의 집 앞에는 조용한 불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시어머니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다가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움은 사라졌지만 남은 건 씁쓸한 연민뿐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적이 반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와인잔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손에 들고 물로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속에서 반짝이던 잔이 맑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선정은 창가에 서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며칠의 일들이 파도처럼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기억도 그녀를 흔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낮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했지만 정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지켜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임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겼습니다.